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큰일 났어요. 오늘 보니까 뭐 성면 제거 비용, 뭐 컴퓨터 등 노후 기자재 교체 비용, 뭐 다문화 가정 교육 비용 다 뭐 하시겠다는데 지금 교육 재정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빈집에 돈 쓸 곳 많은데 지금 2011년에 교육부하고 이제 기재부하고 누리과정 합의할 때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죠. 3조 원의 잉여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고 또 교육재정 확대를 전제로 합의를 했다. 그러면 교육재정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지금 달라지고 있고 지금 교육감들께서도 아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이 어리석음을 이 교육부는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감이 합의 없었던 건 사실이고 또 인정하셨고 그러면 교육감의 반발에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대통령 또 공약사항이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차질 없이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예산이 뭐 없으니까 사실 국회에서 또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 또한 맞습니다. 몇 가지 분명히 좀 할 게 있습니다. 유치원과 이 초등학교 예산, 내년도 예산안 1조 4,200억 정도 모자라죠? 줄어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분명히 거기서 그런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왜 그랬느냐. 기획재정부가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깎는 거다.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관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기재부 논리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시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의 입장을 국민들께 당당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교육 재정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누리과정에 의해서 학생 수가 2014년만 해도 2010년보다 따지면 누리과정 학생 수를 포함하면은 41만 명 정도 늘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2020년까지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거죠. 2020년부터는 아마 줄어들 거예요. 제가 이 표에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OECD하고도 비교하고 하는데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가 이 OECD 수준 가려면은 2018년 또는 2020년에 가야 우리가 비슷하게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 재정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의 이 논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반박을 하시고 국민께 호소를 하시고 국회 협조를 얻어야 예산 증액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결국은 왜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까? 교육 투자를 했기 때문이고 이거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 현실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 논리에 너무 좀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관님 오시기 전에 예산 편성이 된 측면도 있고 한데 여당 대표도 지내셨고 다 국민들은 힘 있는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얘기해서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좀 따져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 국회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홍보도 좀 하시면서 좀 당당하게 아주 정면 돌파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네. 지방교육재정 이 비율도 계속 들고 있는데 이런 논리적 무장이 안 돼 있고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다음 이 학교 폭력 문제 관련해서 이제 이 학폭대책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자꾸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부로서는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좀 전문성이라고 그럴까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신뢰성 부분에 네네네.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그게 있습니다.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불복할 경우에 피해자는 학폭대책지역위원회로 가고 가해자는 교육청으로 가죠.
이렇게 이원화가 돼가지고 만약에 서로 다른 결론이 나면은 재심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보기엔 일원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원화 문제를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적절한 말씀이시고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이 일원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학용 의원님께서 외부인에 의한 그 학교 성폭력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것도 뭐 심각한 문제인데 학내 학생 간 또 이 성폭력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지난 3년간 2,000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2,000명의 피해, 최소한 2,000명의 피해 학생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교육부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이른바 트라우마라고 해서 이 피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평생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폭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신적 치료도 필요하고 또 주변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아주 정말 심각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학교 자체에 이제 가해자 문제를 맡기고 있는데 이 다른 방안을 좀 저기를 해보고요. 이 너무 경징계가 많습니다. 뭐 물론 서면 사과 등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이고 또 아주 작은 실수나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뭐 적당히 처리하고 서면 사과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뭐 일벌백계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가해자 학생들이 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걸 확실히 또 인식을 시켜주셔야 되고 또 피해 학생들 좀 섬세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전국에 학교 주변에 이 성범죄자가 고조하고 있는데 이 통계도 이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이걸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됩니까? 네, 이 부분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의논해서 보호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이번에 들었습니다. 저도 1분만 좀 쓰겠습니다. 그 상지대 문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뭐 앞으로도 저도 이야기할 텐데 이 상지대 말고요. 지난번에 우리 장관님 청문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신여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성신여대 문제는 지난번에 9월 25일과 10월 1일 교육부에서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의견을 청취했고 앞으로 어떤 조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신학원에 대해서는 임원 간의 협의와 원활한 이사회 운영이 우선 중요합니다. 너무 갈등이 심해서요. 동시에 결혼 임원을 선임하고 정관 시행 세칙을 개정해서 교육부 시정 요구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 그런 이행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성신여대는 아직 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이행 요구만 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 이게 사실 사학에 대해서는요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토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종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